전국의 할머니들로 의회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또 민주당 의원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네요. 윤미향 의원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의혹을 수사를 해왔었는데 유죄다. 검찰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BS 보도국 시민사회팀의 김덕현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태현 변호사가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한 검찰의 혐의, 이게 사실 언론 보도 나왔던 모든 걸 다 재판에 넘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불기소가 됐고 아마 또 일부는 기소가 됐고요.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아마 기소가 된 거로 보입니다. 이제 먼저 기소가 된 부분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이제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무 위반 사기. 저건 뭐냐면 정대협 산하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이제 보조금을 타려면 학예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니까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가 되는 것이고요. 저 기부금법 위반, 저 부분은 역시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업무상 배임, 저 4억 3천만 원 뭐냐? 저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안성 쉼터입니다. 안성 쉼터에 할머니들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마련하는데 그걸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이고요. 업무상 횡령 1억이 넘죠? 저건 뭐냐? 우리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볼 겁니다.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부터 뭐 항공료, 그다음에 그 콩고 내전 피해자들 돕기 위한 나비기금 이런 것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건데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본인이 생활비로 사용했다. 횡령이 됩니다. 준사기 7,920만 원. 준사기라는 건 뭐냐? 저건 그 길할머니가 사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할머니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기부를 하게 했다. 예. 준사기로 의유를 한 거고요. 공중위생법 위반 저거는 뭐냐면 안성 쉼터 그거를 숙박업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0만 원 정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김덕현 기자, 그러면 언론에서 많은 의혹들을 보도를 했었는데 재판에 넘기지 않은 그러나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게 이제 윤미향 의원 본인의 딸의 이제 유학자금 어디서 나온 거냐, 유용해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윤미향 부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집 관련해서도 이 구매 자금, 그러니까 돈을 결국에 횡령해서 유용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들을 불기소로 하기로 한 이유가 이제 유학자금 같은 경우에 3억 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다 소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뭐 정의연 단체에서 돈을 끌어와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뭐 정기 예금 예약을 해서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부부의 수입으로 이것들을 충분히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소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 처리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 그 외적으로 뭐 유학 자금이나 부동산 구매 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 남편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어떤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라든지 혹은 윤미향 의원의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 안성쉼터에 관리자 역할로 취직을 시켜서 어떤 뭐 돈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범죄 혐의 소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불기소. 또 부실회계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회 부실회계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예,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일단 이 정의원 내부에서 회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근데 회계를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검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공익법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대협, 그러니까 전직 정대협이고 지금은 정의원이죠. 정의원이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상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는 이 공익법인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공익법인에게 저희가 지어야 할 의무, 어떤 회계를 투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던가 여기서 언급이 되지만 뭐 국세청, 홈택스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제도상의 허점이 좀 있었군요. 예.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준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으로 준사기, 길원옥 할머니가 정상적인 심신 상태가 아닌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모았다.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기는 어떻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 또는 재산 재기를 취득한 거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기망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속인다는 얘기죠. 예. 준사기는 사기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것이거든요. 법정으로 똑같아요. 10년 이하의 징역. 준사기 내용은 뭐냐면 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지력 천박 또는 타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길원옥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분은 심신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치매라는 그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재물을 취득했다. 이걸 이제 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 해서 준사기로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준사기가 뭐 판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쓰는 죄명은 아닌데 어쨌든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있어서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인데 상황을 모르는 길원옥 할머니에게 윤미향 당시 정의원 대표가 기부를 하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준사기로 의유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어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고 그런 글도 올렸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지켜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사라졌고 의원회관 방도 닫혔고 그런데 SNS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렸는데 특히 길원옥 할머니 관련해서 길원옥 할머니의 이 모습 이야기하는 장면을 동영상에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선학교 여러분, 전 이 서울에 사는 길원옥이거든. 근데 김복동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이제 길원옥이가 있거든. 대신할게.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 우리 합심해서 살아남은 누구나 내 나라가 잘 돼야만 나도 잘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잘 되게 힘써 주셔요. 이 같이. 저 영상 보면은 2019년 2월에 촬영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할머니가 말씀을 잘 하시는데 검찰은 왜 이 부분을 준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을까요? 김덕현 기자. 검찰 같은 경우에 어제 밝히기로 이 준사기 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할머니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할머니 가족분들을 통해서 이제 2017년 진료 기록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할머니를 검사가 직접 면담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받아서 할머니가 심신적으로 미약한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치매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본인 페이스북, SNS에 이 길원옥 할머니 영상들 쭉 올리고 지금 저 방금 보신 영상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삭제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저 영상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까? 저 영상은 지금 이제 남아 있는데. 저 영상은 남아 있습니까? 다른 영상들은 지금 삭제가. 저 영상은 남아 있고 다른 영상들은 삭제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저희도 이제 보면 바로 알잖아요. 굉장히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고 본인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데. 이제 가족들 주장을 들어봐도 간간히 이제 의식이 돌아오실 때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또 윤미향 의원이 내심 이걸 올린 이제 속내가 추측을 하건대 본인에게 이런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준사기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 표현도 하실 수 있으시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면 이 준사기 혐의가 실제로 적용이 돼서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법적인 것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행동으로 저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 기사 보도에 의하면은 부당하게 3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이 일단 제모로 뽑혔고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지금 길원옥 할머니 저 사안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된다면은 가장 윤미향 의원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윤미향 의원의 이 정의격 연대 활동 당시에 부정회계 의혹이 제기가 됐었지요. 이용수 할머니는 법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더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측근이 전하고 있는데 기자회견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들로 의회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연운동의 취향을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 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면서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재판은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마지막 확정 판결까지 나야 이제 의원직 상실되는지 아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속사건이라고 하면 1심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이제 불구속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의원직 신분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선거법 하든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 의원직 상실되면 다른 사람이 승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법원은 빨리빨리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모든 현역 의원이 걸려있는 불구속 재판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아마 피고인이 방어권을 차원을 들어서 아마 좀 재판을 길게 가져가려는 거를 전략으로 쓸 거예요. 이건 뭐 비단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이제까지 불구속 기소됐을 경우 그렇게 합니다. 예. 방어권, 뭐 의정활동 있기 때문에 다음 공판 일주일에 2번씩은 힘듭니다. 뭐 국정감사기 때문에 힘들어요. 뭐 피고인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거의 뭐 임기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덕경 기자, 수사한 데가 어디죠? 수사한 데가 서울 서부지검이죠. 예. 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서부지검 넉 달 만에 기소했다는데 늑장 수사입니까? 적절한 시간 동안 수사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이게 뭐 늑장이다 혹은 뭐 적절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5월에 처음 이용수 할머니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불거져서 지금 4달이 지났잖아요. 예. 그 사이에 뭐 검찰 차원에서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수사를 한 것들이 실제로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뭐 기자회견 이후에 관련자들 소환도 이루어졌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의원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었죠. 알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늑장 수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코로나 이기자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풍이죠.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코로나 이기자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러스 이기자 다 함께 이기자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를 쓰세요
힘내세요. 악력은 철저히 자주자주 손 씻기.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지구촌의 사람들아, 언제나 만날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모두가 힘 모아 코로나를 이기자.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를 쓰세요. 코로나를 이기자. 멀리 멀리 날려버리자. 모두가 코로나를 이기자. 다 함께 날리자. 바이러스